네, 반갑습니다. E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는 이제 면접 시즌 끝나고 겨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겨울에 원래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강의가 보통 한 12월 중순쯤에 전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2월에 이제 출판사에 원고 개정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강의 전부 다 촬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원래 그렇게 하면 좀 쉬엄쉬엄 하는 건데, 이번에 좀 마지막 하반기 면접 시즌이 많이 길었어요. 많이 길어가지고 경찰 간부 후보생, 그 다음에 해경 간부 후보생,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처, 뭐 그 다음에 경찰 특공대, 해양 경찰 특공대, 어쨌든 막 이렇게 특채 이렇게 막 연결해서 좀 길었어요.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바닥이 났는데, 제가 지금 또 사무실을 확장 이전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거 준비한다고 좀 정신이 없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 없던 확장 이전이라서, 원래 계획은 여기에서 이제 몇 년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그마하게 이제 진짜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직원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한 바가 아닌 이런 이 새 건물주의 만행으로.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에 다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번 겨울에는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조금 쉬엄쉬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래서 정신이 없네요. 오늘 할 거는 이제 드라마 리뷰.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 기적. 예. 어제 봤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재밌더라고요. 간만에 눈물을 조금 흘렸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 40, 50대 분들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렇게 감성적으로 좀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같이 는 40대긴 한데, 집사람이 이제 저희가 이제 집사람이 26살, 제가 30살 때 만났는데 아주 오래 이제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뭔가 눈물도 많아지고 뭔가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면서 핀잔을 주던데, 좀 그렇게 변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래서 어쨌든 어제 너무 안 쉬고 지금 이제 사무실 이전하는 거 막 알아보고 이렇게 잡다하게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면접 시즌 끝나고 제대로 못 쉰 상태에서 막 움직이니까 좀 지쳤어요. 그래서 어제 가족들하고 식사할 때 폭탄주를 두 잔 먹고, 제가 이제 좀 도수가 높은 술을 선호해요. 왜냐면 좀 잘 안 취해요. 잘 안 취하는데 이제 조금 취하면은 이제 더 안 먹거든요. 저는 스타일이 배가 부르면 안 먹고. 그래서 이제 맥주는 별로 안 좋아하고, 맥주에다 소주를 넣은 거를 좋아하죠. 아니면 이제 양주 이제 뭐 중저가의 위스키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조금만 먹어도 이제 알딸딸하니까 그럼 이제 안 먹어도 되고 오히려 숙취 해소에도 좋고,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데, 어제는 이제 간만에 폭탄주를 두 잔을 먹고 자기 직전에 그냥 자려고 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기적이라는 영화가 이제 떴던데, 그게 박정민 씨인가? 그 연기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요즘에 이분이 자주 나오던데, 박정민 연기를 참 잘해요. 그 다음에 유나 씨, 가수인데도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지. 유나 씨도 연기를 잘해요. 유나 씨도 연기를 잘하고, 이게 실제 사건을 이제 재구성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 마을이 도로가 없대요. 도로가 없고 유일하게 이제 길이 나 있는 곳이 철길인데, 이 마을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간이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을 주민들은 물건을 사고 팔거나 학교로 가려면 철길을 따라 가지고, 안 그러면 이제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철길을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마을까지 가는 거예요. 기차역이 있는 뭐 도심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이게 철길을 걸어가야 돼.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철길 구를 세 개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객선은
이제 여객선이라고 합니까? 여객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만 다니니까 마을 주민들이 알 수가 있는데, 화물 기차는 아니래요. 화물 기차는 그냥 불규칙적으로 다니니까 굴다리 지날 때도 엄청 위험하고, 그리고 굴다리 지나서 이제 강물 위를 걸어가는 철로에서는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은 옆으로 피하면 되는데, 이 강물 위를 지나는 그 철길에서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옆으로 피할 수 있는 홈이 있는 데가 있는, 홈처럼 데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뛰어가서 옆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기차가 갑자기 오면. 기차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이 죽거나 다치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영화 중간에 다 스포일러가 다 돼요. 되면서 이제 너 영화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주인공 남자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출산하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고립된 마을이고 뭐 의사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빠가 이 화물 기차를 모는 기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차 모시는 기관사분들이 시간관념이 엄청 철저해요. 저희 합격생 분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아버님이 이제 KTX 기관사였는데, 이제 운행하시는 분. 근데 아버님이 시간관념이 엄청 철두철미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공과를 엄청나게 구분을 하고, 근데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이게 캐릭터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출산이 임박했을 때, 산통이 왔을 때 빨리 왔어야 되는데 못 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집에서 어린 딸아이 보는 앞에서 이제 출산하다가 사망한 걸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제가 좀 납득은 안 가는 게, 왜냐면 이런 마을에서는 아이를 받아주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을에서 병원에 가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소규모 마을에서는 옛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자기 일처럼 도왔거든요. 그럼 이제 아빠가 이렇게 기관 열차 몬다고 제때 못 오면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와서 아이를 받아줘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와서 조금 약간 무리수를 던진 설정이란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뭐 그거는 진짜 옥에 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의 누나가 있었는데, 남자 주인공이 9살, 초등학생 9살인가? 그리고 이제 누나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철길에서 갑자기 이제 강위를 지나가는 철길에서 또 갑자기 기차가 오니까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옆으로 피했는데, 이 누나가 피하면서 강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남자아이가 보는 앞에서 강물에 빠져서 시체조차 못 찾은 거예요. 강물에 떠밀려 내려가서. 너무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게 다리 위에서 강물로 떨어졌는데 왜 죽는 거지?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정도 높이에서 가속이 붙어서 떨어지면, 중력에 의해서 가속이 붙잖아요. 가속이 붙어서 떨어지면 그 물 표면이 아스팔트에 버금간대요. 충격량이. 그래서 이제 충격에 실신을 하거나 의식을 잃어가지고 익사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일종의. 뭐 그렇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누나가 사망한 거죠. 이제 그냥 행방불명된 거예요. 아이 시체를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누나까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사실은 아빠를 원망한 건 아니고, 아빠가 자기를 안 쳐다보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잘못해서 엄마나 누나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책감이죠, 결국은. 그래서 엄청난 천재인데, 이 주인공이 계속 매달리는 건 청와대에 계속 편지 적어가지고 기차역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재능을 이제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간이역 설치가 자기 일생 일대 과제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간이역이 있었다면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죽거나 다치지는 않았겠죠. 여기 조금 반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계속 청와대에 적어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뭐 유나 씨가 이제 등장하면서 여자친구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반전이 딱 드러나는 게 중간에 이게 반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누나가 사실은 이제 그때 죽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고등학생 되고 나서도 누나가 계속 등장하면서 말을 걸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인 거죠, 상상.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정신분열증이 온 거예요. 정신분열증이랍니까? 그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나가 실제처럼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9살 때 누나가 떨어져서 죽는 장면을 보고 그때 또 아버지도 이제 사실은 그때 그 기차를 몰았던 게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아버지도 충격받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아이 주인공이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자아이가 이제 아버지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도심지로 가려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절대 안 떠난다고 막 버텨요. 그러면서 이제 이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거죠. 누나가 살아있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 이 아이가 천재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당연히 실제 인물은 아니라는 걸 알죠. 이제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누나한테 말을 걸면서 나는 엄마도 없다. 그래서 아빠도 잘 집에 없고 나는 누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내가 클 때까지만 누나가 좀 있어 달라. 이렇게 암시를 거는 거죠. 이게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일정 부분 컸다고 싶을 때 누나가 사라져요. 나중에는 사라지는데 이제 누나라는 존재, 가상의 존재죠. 자기 눈에만 보이는 이제 이 주인공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인 유나 씨가 등장하면서 그 부분을 메꿔줘요. 메꿔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는 이제 이 누나는 사라지죠. 여러 가지가 함축된 있는 게 많은데 첫 번째는 이제 간이역 설치.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막 전국 수학 경시 대회 이제 우승하고 조금씩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철도청 홍보 잡지 발간하는 곳에서 이 사연을 알게 돼서 이제 그 잡지에 사연을 쉽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철도청에서는 간이역 설치를 허가한다 했는데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언제 또 설치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답답해서 간이역을 만들어 버려요. 마을 주민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근데도 열차는 안 서요. 왜냐하면 또 열차가 실제로 서게 만들려면 또 그러한 행정 처리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정책의 타당성 검증할 때 제가 면접 이론 수강하시면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이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법은 급변하는 현실을 실시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거든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요 맥락 속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정책이 실시간으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느리죠. 근데 이렇게 느리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일단 나한테 필요한 걸 바로 정책을 만들어서 입안에서 바로바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언제 있어서 요소수 대란데 중국에게서만 요소수를 거의 전량 수입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경유 뭐죠? 휘발유 경유 차량 아예 경유라고 합니까? 그 차량 아예 운행을 못하니까 그 트럭이나 이런 화물차나 그다음에 뭐 이런 차량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국내 운전자나 국내 기업들이 중국 말고 다른 루트 판매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통관 절차가 또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에는 지금 오늘 내일 해야 하는데 통관 절차 또 기다리다 보면 이게 또 하상세월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물품을 수입해서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소수만 들여오면 되는데 요소수를 들여오는 척 하면서 마약이나 위험한 물건들을 밀수하는 경우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관 절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행정 절차가. 그러니까 국가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한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봐라 지금 이 수년째 이 여기 없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주권을 다치는데 그거 왜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간이역을 만들었으면 그럼 기차가 일단 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뚝딱뚝딱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그게 한 군데 서서 시간을 잡아먹으면 그 다음 역 이게 시간대가 전부 다 밀리니까 이 도착 예정 시간 공지해 놓은 거 전부 다 바꿔야 되고 이제 행정 시스템 전체가 다 변화해야 되니까 바꿔줘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 절차 시스템. 근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그 전에 마을 주민들이 분노했던 게 자꾸 죽거나 다치는데 왜 간이역을 안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철도청 입장에서는 너무 수익성이 안 난다. 뭐 몇 명 안 타니까. 그리고 멈췄다 출발했다 그러면 시간, 기회비용 전부 다 고려했을 때 이제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지금 이러한 경우는 특이한 경우잖아요. 아예 그 마을 자체가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철길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죽거나 다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게 공기업의 역할과 의미인 거죠. 맞죠? 제가 이제 면접 이론 강의 때 3단계 때 설명드리는데 공기업은 적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재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날려면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요금을 올리게 되면 국민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공공재들이라서 이제 요금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적자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지금 도로가 없는 완전히 고립된 마을이니까 간이역을 설치해주고 좀 예산 소요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세금을 내는 거고 맞잖아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죠. 누나가 엄마였어요. 이 주인공한테는 누나가 엄마였고 그리고 누나가 실제는 죽었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누나가 현실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상의 인물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 눈에만 보이는 누나와 함께 지냄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찾고 미치지 않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근데 현실의 여자친구인 유나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 주인공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자기의 꿈을 찾게 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누나가 이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나의 존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 주인공이 천재예요. 완전 천재예요. 그래서 미국의 나사에서 이제 장학생으로 유학 갈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로. 그러면서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 기차 안에서 누나가 사라져요. 이제는 내가 필요 없겠구나. 왜냐하면 처음에 9살 때 암시를 걸었잖아요. 자기가 내가 클 때까지만 누나가 옆에 있어줘 이렇게 전제를 달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독립된 개체가 되었다. 독립되었다. 이 말에 이제 누나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윤화가 공항에서 이제 와서 이제 뽀뽀하고 뭐 이렇게 해피엔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소설 중에 가장 충격적인 소설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이에요. 데미안 알죠? 데미안.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인가. 이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소설 속 배경이 뭐냐면 이제 전쟁 후에 이제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젊은 층들이 방황하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이 근데 이제 암울한 시대의 상황인 거죠. 그 이제 데미안이란 청년이 이제 거기 소설에 그런 문구가 나와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싼 껍질을 깨고 이제 아프락시스입니까? 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꿈꾸는 내 삶의 비전과 어떤 꿈을 향해서라면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 근데 그 껍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껍질이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고 일정 부분 성장하게끔 지켜준 존재인 거죠. 아래 껍질은 맞잖아요. 그래서 아래 속의 껍질 속에서 내가 일정한 부분 커나간 거고 나를 보호해 준 거는 맞아요. 그 껍질이. 하지만 내가 계속 성장해서 일정 부분 더 커지면 그 껍질은 나를 보호해 주는 보호장치가 아니라 나를 억압하고 나를 구속하게 되는 감옥의 새창살과 같은 형태로 변해요. 그래서 내가
일정한 부분 성장하면 나의 삶의 이상과 비전을 찾아서 그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함축하는 바가 커요. 제가 40대 50대 분들 전문직 코칭하거나 아니면 20, 30대 수험생분들 이제 진로 관련된 부분 코칭하거나 학습 설계 이제 그 DSA 코칭 케어나 아니면 10층 면접 코칭하다 보면 계속 껍질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코칭했던 분들 중에 지금 이 주인공과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잘못 아닌 잘못으로 이제 가족이 죽게 된 거,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 그때 받은 충격. 예. 근데 이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 자책감에 시달려요. 예. 나 때문이야, 이 자책감에. 그러니까 껍질 속에서 못 나오는 거죠. 제가 코칭할 때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스스로 그 껍질 속에 있다는 걸 자각시켜드리고 스스로 껍질을 깨고 본인의 이제 삶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길 이제 제가 코칭해드리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 코칭 받다가 엉엉 울어요. 진짜 막 있잖아요. 정말 서럽게 울어요. 정말 서럽게. 예.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울고 나가면 이제 그게 승화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래요. 나중에 이제 코칭이 끝날 때 선생님 시험 결과 또는 제 이 코칭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이제 제 그러한 제 아픈 과거로부터 제가 한 걸음 나아간 게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뭐 편지를 적는 분도 있고 직접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카톡을 보내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그렇게 승화가 되고 나면 앞으로 나아가요.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떨어진 분들은 없어요. 일단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 면접 수업 같은 경우에는 1대1 코칭하면서 이제 코칭하다 보면 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농담 삼아 제 수업에 이제 코칭 받다가 우신 분들 중에 불합격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고, 다 합격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농담하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지금 껍질 속에 있는 건지, 껍질 속에 안락함에 취해서 껍질 속에만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건 껍질 밖의 세계로 아프락시스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이 껍질을 어떻게 부수고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일단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테마는 제가 볼 때는 이 남자 주인공하고 아버지가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서로가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인공이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아버지하고 같이 술 한잔하고 이제 아버지가 담담하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놔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러면서 이게 정말 별것도 아니거든요. 이 소통의 중요성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저 역시도 뭐 정말 스펙타클한 가정사를 가졌지만 대부분 우리 평범한 일반 소시민들은 그렇게 막 가정 환경이 그렇게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코칭하다 보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다 험난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무탈한 가정에서 자라신 분도 있지만, 근데 이제 다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소통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소통할 건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한번 담담하게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 표현하는 부분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근데 요즘은 좀 더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20대 분들 보면 표현을 잘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 너무 좋았어요. 어제 폭탄주 딱 2잔 먹고 약간 알딸딸한 기분에서 이제 이 영화를 봤는데 집에서 거실에서 밤에 혼자서 조금 울었어요. 또 집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편지를 줬겠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요즘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치고, 근데 영화를 보면서 힐링이 많이 됐어요. 문화활동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헌법에 왜 문화국가에 대해서 천명했을까? 저는 처음에 법대생일 때 헌법 공부할 때 왜 헌법에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왜 문화 국가의 원리가 거기에 규정돼 있는지 더군다나 최고 법규성을 가진 헌법에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이 전문가로 활동할수록 문화가 가진 역할과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 경직성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 사회 경직성이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화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힐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또는 현직자분들 답답하실 때 영화 기적 한번 보세요. 강추합니다. 이상입니다.